일단 오늘 있을 열역학 제1법칙, 제2법칙, 제0법칙이 있거든. 왜 제1법칙, 제2법칙, 제0법칙이라고? 내가 배울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 1법칙, 2법칙 배우고 나중에 0법칙 배웠던 것 같아. 자, 일단 몇 쪽?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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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역학. 제1, 제2 법칙. 한꺼번에 할 수 있으려나 구멍 뽑은다. 자, 1번. 색하고 상관없습니다.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오늘 책 안 보고 하는 것 같다, 그치? 딴소리 하는 거니까. 아니다. 책이 없어도 내가 봤을 때 꼭 필요한 거는 하고 넘어가야겠다.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정말, 와, 너 정말 박수가 나오는 기체다. 정말 기체스럽구나. 이상, 기체, 방정식. 그나 자, 여기는 누가 들어있냐면 보일과 샤를과 아보가드로가 모두 다 들어있다. 혹시 헷갈렸다면 이런 보일 법칙은 나는 보일러 법칙으로 이야기하거든. 자, 혹시나 온도가 일정할 때 또는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영향을 받아. 온도가 기체의 부피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압력이 기체의 부피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자, 보일 법칙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게 보일이게? 유민아, 네가 아는 건 틀려도 괜찮아. 쌤 설명 안 했으니까. 맞아, 빙고. 난 뭐라고 했냐? 보일, 집에 보일러, 온도 올리는 거 아니야. 온도를 유지시킬 뿐이야. 우리 집에 보일러 계속 올리는 거 아니야. 온도를 따끈하게 유지. 온도가 일정할 때, 그러면 압력이 작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커지더라. 그러면 보일이 온도 일정인가? 샤렐은 압력 일정. 그러면 절대 온도 T가 올라가면 기체의 부피가 커지는 거. 됐습니까? 그럼 아보가드로 법칙은 화학 시간에 했었지, 그지? 온도와 압력이 똑같을 때 기체는 종류에 상관이 없이. 그래서 이거는 온도와 압력이 똑같을 때 다 속하는 거지. 그러면 기체의 분자수, 너무 짧게 적었구나. 분자수가 커지면 차지하는 기체 부피가 크다. 부피랑 분자수가 일정. 됐습니까? 그러면 공통점은 기체의 부피가. 그러면 엮어서 하자면 기체의 부피는 어디 비례할까? 이렇게 된 거지. 밑에 부터하면 분자수가 많으면 부피가 큰 거고 분자수 몰수 n 적을 거다. 됐지? 그 다음 온도가 높으면 커질 거다. 온도가 높으면 비례할 거다. 압력이 작아져야 커지지. 반비례 겁니다. 그러면 압력분의 1 되겠지. 됐지? 아우 참 분수꼴 싫은데 해서 이항시킬 거다. 이항시킬 거고 비례한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등호 넣고 상수. 그래서 이항시키고 상수 R을 넣어서 P, V는 N, R, T가 될 거다. PV는 NRT. 됐습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지금 이런 얘기를 하자. 그럼 도대체 기체의 압력 또는 압력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된 거지. 압력이란? 압력. 이러면 될까 안 될까? 불편하다. 딱 들고 아프지?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누르면 여긴 되게 아프단 말이야. 왜 그럴까? 자, 양쪽에서 힘이 같겠나 다르겠나? 같아요. 작반.
힘은 같은데 왜 이쪽만 아프지? 안 됐죠, 맞죠? 그러니까 왜 압력이 힘은 똑같아. 면적이 좁으니까 압력이 세진 거야. 아, 그러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 때문에 생기는 거 맞지? 압력이니까. 그치? 그럼 압력, pressure. P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다. 그러니까 압력 얘기할 때 파스칼 할아버지가 이야기하거든. 멋있는 명언도 많이 했는데, 자, 그래서 A 이야기했고 힘 F 이야기했고, 면적은 미터 단위 쓰니까 제곱미터당 몇 뉴턴이다. 이걸 할아버지 이름 따서 파스칼 이렇게. 1013 헥토파스칼 기억나지? 1기야. 그거 할 때 헥토파스칼은 헥토, 뭐 헥타르 이런 거 할 때 다 헥토 하니까 100. 파스칼. 요만큼 파스칼.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1제곱미터당 몇 뉴턴이 작용한다? 이걸 압력으로 이야기할 거다. 근데 우리 사실 압력 말고 힘이 좀 필요하거든? 이 식을 변형을 해서 힘은 변형하면 P, A 이렇게 압력 곱하기 면적이다. 아직 안 익숙할까봐 압력 곱하기 면적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기체의 이 K가 뭐지? 운동에너지. 운동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mv제곱. 사실은 기체의 운동에너지 누구의 영향을 받게? 근데 기체의 운동에너지는 이란 말을 하면 안 돼. 기체의 평균 운동에너지는 아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온도에 비례할 거야. 온도는 과학 시간에 쓰는 온도는 섭씨 온도 스몰 t가 아닌 거야. 여기서는 이 t 대문자 t. 절대 온도 켈빈 온도 있어야 돼. 켈빈 온도. 온도에 비례할 거다. 온도에 비례할 거다. 자, 지금 근데 왜 평균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하잖아. 근데 어떤 애는 이 부분에 되게 빨라. 어떤 애는 저 부분이 상당히 빨라. 그치?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런 의미로 분자들은 온도에 의해서 에너지가 되지만 많은 수의 분자가 있었을 때 그 평균했는 게 그 기체의 온도랑 운동 에너지랑 비례하더라는 거지.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똑같진 않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 있고 중1 수준이 있고 초1 수준이 있다. 그럼 어느 지역 가더라도 평균적으로 예를 초1이라는 애들은 수준이 뭐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지만 평균 운동 에너지가 온도에 비례한다. 됐나? 요 말을 하나 기억을 해주고, 자, 새로 등장하는 게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어. 내부 에너지. 그러면 갑자기 계산을 안 하고 왔네. 요 병 안에 기체 병 좀 다른 크기 같은데 뭐 갖다 다 치고 얘가 22, 32, 42 이렇게 있었어. 분자가 몇 개 있어? 3개가 있지. 얘들의 내부 에너지는 얼마게? 다 합해서 9인 거야. 평균 운동 에너지는 3인 거야. 느낌 조금 알겠어요. 내부 에너지는 각각 입자들이 지닌 에너지를 다 합하는 거야. 얘를 합하고 얘를 합하고 얘를 합해. 그러니까 토탈의 의미란 거지. 토탈.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U라고 쓸 거거든. 대문자 U라고. 얘들은 어떻게?
비례한다. N, EK, 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등호인데 비례한다. N, T. 요렇게 이 얘기를 하려고. 사실 이건 등호겠죠. 그냥 에너지니까. 내부 에너지니까.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하니까 합은 9지. 9인데 입자가 몇 개니까? 3개니까. 평균을 하면 얼마? 3이가 될 것 같다. 그치? 평균하는 건 3인데 그게 3개 있으니까 했는 의미로. 그럼 여기는 입자수가 더 있거나 해도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랬을 때 온도랑 에너지하고 관계를 볼 수가 있다. 이런 형태로. 말 됐나? 됐어. 자, 그러면 병 하나 더 그렸는데 숫자 굳이 끼워 맞추느니 이해 다음 것 같아서 넘어가겠어. 우리 기억해야 되니까. 아, 내부 에너지는 그래 N, EK 받으면 우리는 필요한 N 건너뛰고 절대 온도 비례. 됐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입자의 에너지는 절대 온도 영향을 받는구나. 됐나? 됐어. 자, 4번. 너희가 알고 있는 일을 한다. W는 어떻게 하더라? Fs. 그치. 힘 주고 힘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 때 일을 했다라고 한다. 맞지? 자, 갑자기 좀 확장을 할게. 어떻게? 이렇게 뭐냐고? 원기둥. 한쪽이 막혀있는 원기둥. 실린더라고 이야기할 거다. 또 뭐 피스톤 이렇게 막았을 거다. 이렇게 막고 있는 칸막이가 있다. 여기에 기체 분자가 있다는 거지. 기체 분자가 들어있고 그러면 기체 분자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체 분자하고 넣었더니 요 칸막이, 이 칸막이의 이름이 뭐냐면 피스톤. 내가 가만히 놔뒀는데 피스톤이 안 움직인대. 그럼 얘는 어느 수준에서 이 밖에서 누르는 걸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하거든. 대기압과 동일한 힘으로 얘가 바깥쪽으로 압력이 작용하고 있을 거라. 자, 화학 시간은 우리가 이런 거 해놓은 거 있을 거든. 칸막이가 있을 때 나눠졌다. 그럼 양쪽이 압력이 똑같게 입자수가. 그래서 부피하고 입자수 비례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을 건데, 그러니까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바깥쪽에 대기압이 있었다. 대기압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기압 몇 기압? 1기압.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지. 그럼 바깥쪽에 대기압이 1기압이면 지금 이 안에 있는 이 기체도 몇 기압? 1기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야. 유지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일을 한다 이렇게 했잖아. 여기서 일을 한다. 그럼 기체가 여기에서 누르고 있는 힘도 똑같이 있다 그랬잖아. 그걸 뭐라고? 압력 P로 이야기하겠지. P로. 근데 내가 이 기체에다가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 열을 가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밀리지 않을까? 그리고 왜 따뜻한 난로 옆에 공이라든지 풍선 이런 거 들고 가면 빵빵해지는 거. 여름에 뭐 비치발리볼 하듯이 공들 들고 있었을 때 얘가 뜨거워지면 빵빵해지거든. 왜냐? 입자수는 그대로 있지만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 그럼 얘들 에너지가 커지면서 옆으로 치는 힘이 증가하는 거야. 치는 힘이 증가해서 면적은 똑같은데 치는 힘이 증가하니까 압력이 커지는 거지. 이해되겠나? 그럼 내가 여기다가 기체에다 열을 공급하면 이 기체가 얘를 갖다 밀어서 움직이게 될 거라고. 됐나? 그럼 이런 경우는 기체가 일을 한 거지. 기체가 밀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놨으니까. 맞지? 그럼 도대체 일을 했다는 얘기는 기체가 일을 한다는 얘기는 기체의 부피가 커지는 거야. 내가 이 기체한테 열을 가했다. 그럼 저 기체의 입자 운동이 활발해질 거다.
그럼 입자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자기들끼리 충돌이 늘어나고 벽에 충돌하는 횟수도 늘고 힘도 세질 거다. 그러면서 야, 옆으로 좀 가라. 좁아서 못 있겠다. 가. 이렇게 미는 거야. 근데 어떻게? 밖에가 일기압이지. 일기압을 유지한 채로 밖에서 일기압이니까 난 일기압 될 때까지 밀 거야. 이렇게 해서 밀 거라고. 됐나? 그럼 일을 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일을 했어. W는 FS였는데 W는 FS였는데 F 대신에 파스칼 할아버지 얘기했던 거 압력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이동거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바깥쪽에 대기압이 유지가 됐을 거니까 이렇게 밀린다는 거지. 그럼 잠깐만 이거 원기둥이었잖아. 단면적 곱하기 거리는 원기둥? 부피 아이가? 그렇지. 그럼 부피가 늘어나 안 늘어나? 늘어났지.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하자. P 델타 V. 그래서 요거 외워주기. W는 P 델타 V. 그런데 파란색 지기. 파란색 델타 V가 양수다. 무슨 말이야? 부피가 늘었지. 기체의 부피가 증가한다. 자, 기체가 일을 했겠나? 기체가 일을 받았겠나? 옆으로 좀 가자. 기체가 민 거잖아. 기체가 일을 한다. 기체가 일을 한다. 자, 그럼 다시 볼게. 일을 했을 때 W가 양수라 할까? W가 음수라고 할까? 양수라고 약속을 할 거다. 부피 커졌으니까. 델타 V가 양수니까 W도 양수라고 할게. 일과 에너지는 전원관계인데 일을 했다. 밖으로 밀었다. 대체 부피 늘어났다. 요때 얘기를 할 거라고. 자, 근데 쌤 늘 얘기하는 걸로 공식 있으면 그래프가 있던데. 공식 있으면 그래프가 있던데. 공식 있으면 그래프. 어떤 공식이 그래프를 만들까? PV 그래프가. PV 그래프가. 매우 중요하다. PV 그래프. 자, 5번. 자, PV 그래프. 가로축에 V. 세로축에 P. P란 것은 압력. 압력의 단위를 뭐 쓰지? 뉴턴 퍼 제곱미터. 아직 안 익숙하겠지만 뉴턴 퍼 제곱미터. 단위 면적당 힘. 아까 쌤 손가락 있었지, 그지? 손가락 뾰족하면 아팠다. 면적이 좁으면 압력이 커진다. 대체 가해진 힘은 똑같아도 압력 눌리는 게 많이 눌리더라. 대체? 그러면 가로축이 V였지? 자, 쌤 오늘 제일 먼저 썼던 게 뭐지? 제일 먼저 썼던 공식. 페이지 있을 적이 확인해보니까 제일 먼저 뭐 했어? PV는 NRT 있었지. 거기서부터 그래프가 필요했던 거잖아. 그 그래프가요? P하고 V하고 PV는 NRT 어떻게 하지? 근데 N이 뭐고 R이 뭐고 T가 뭐지? N이 입자의 몰수, 입자수, R이 상수, T는 기체의 절대 온도. 그러면 온도가 일정한데 어떤 기체 입자가 있는 거야. 됐나? 그럼 아까 실린더 있었지? 실린더 뭐 세로로 이렇게 있어도 되고 가로로 있어도 되고. 그러면 일정한 온도에서 실린더 안에 분자수가 있는 거다. 여기다 압력 가해주면 부피는 당연히 줄지. 압력 작게 하면 부피는
늘지. 그럼 얘들 좀 무슨 관계게? 기체에서? 반비례 관계제. 그치?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 그래프는 이렇게 반비례할 거라고. 됐나? 오케이? 그러면 실린더 안에 온도가 일정한데 일정한 수의 분자를 갖다 넣어놓고 있으면 자꾸 압력이 여기서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커지고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커지고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커지고 이런 식으로 반비례 관계였지. 됐나? 오케이? 자, 그럼 내가 궁금해. 지금 이 온도 말고 좀 온도 높이면 어떻게 될까? 무슨 말이에요? 아, 이건 안 그래도 돼. 여기 실린더 안에 기체가 있었는데 얘가 지금 200K거든? 맞나? 300K. 27도 시정도. 300켈빈이었다. 얘를 갖다 400켈빈으로 올리면 400켈빈. 온도 올라갔지? 지금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지? 그럼 기체 부피가 늘어날까 줄어들까? 늘어나겠지. 언제? 똑같이 바깥쪽에 대기압, 1기압이 작용한다면 그게 부피가 늘 거라고. 됐지? 그러면 압력이 있으면 잠깐만요. 지금 현재 이게 1기압이거든요. 부피가 요만큼인데 온도가 늘어나면 똑같이 1기압이지만 아마 똑같이 1기압이지만 부피가 옆으로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아. 이 공기가 압력이 똑같은 부피가 좀 늘어날 것 같아.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을 할 것 같다는 거지. 자, 그러면 흰색 그래프와 빨간색 그래프를 봤을 때 어느 게 온도가 높은 거야? 빨간색이 온도가 높았다는 걸 기억을 하는 거야. 됐나? 어차피 반비례 관계이긴 해. 지금 그래프 대충 그렸는데 안 그래도 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여기서 쭉 내려갔다가 점점점 직선처럼 이렇게 미끈하게 변해갈 건데 그럼 다시 밑에 거 위에 거 위에 거 점점점 온도가 높아지냐고 온도가 높아질 거야. 자, 한 번만 봐봐. 얘가 그럼 부피가 일정하지. 부피가 일정하면 똑같은 통 안에 기체가 100K, 200K, 300K인 거야. 온도가 자꾸 올라가지. 그러면 얌전히 있다가 좀 활발히 움직이다가 너무 활발히 움직이면 부딪힌 정도가 너무 세지겠지. 압력이 세질까 안 세질까? 압력이 세지겠지.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딴 걸 놔두고 PV 그래프 그릴 거고 곡선이 이쪽이 온도가 높다. 까먹지 않아야 되는 게 PV 이렇게. 됐나? 오케이? 이 상황이다. 자, 그 다음 PV 그래프에서 잠깐만. 좀 전에 우리 저 PV 있는 거 뭐가 있는데? W꼴 PV제. 그럼 지금 쟤도 여기 무슨 관계가 있겠지? 가로축이 말하고 V, 세로축이 P제. 그럼 얘는 가로, 세로, 곱 아이가? 이 그래프에서 가로, 세로, 곱이 한 1이 아닌 거야.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세히 할게. V고 P가 라고 했는데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면 항상 여기 0 붙어 있는 경우 이 기체였다가 이 기체 상황으로 바뀌었대. 그게 바뀔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 기체는 이만큼의 부피에다가 압력이 이만큼 있었지. 그러면 상황이 변해서 부피가 좀 더 늘어나고 압력이 줄어든 상황이야. 온도는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온도가 일정해야지 하나의 곡선이 있지. 온도가 일정했는 거라.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 잠깐만 이만큼이 뭐라고? 1의 2양 가로, 세로, P, 델타 V 됐습니까? 그러니까 가로축과 세로축 P와 V가 이루는 면적이 1의 양이다. 됐나? 그럼 이게 그래프가 직선으로 생겼건 곡선으로 생겼건 어쨌든 간에 가로, 세로, PV 곱하면 기체가 한 1의 양.
부피가 오른쪽으로 늘어났으니까 일을 했고, 부피가 줄었으면 기체가 일을 받았고 밀려서. 말 됐나? 오케이. 자, 그 얘기들이 아마도 왼쪽 페이지에 즐비하게 적혔을 것 같다. 잠깐만 체크해볼까? 나의 물리책이 바뀝니다. 물리책이 바뀝니다. 자, 잠깐만. 왼쪽에 일단 열 에너지와 열 규관대 이제 열 에너지는 분자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 밑줄 점. 분자 운동 때문에 나타나는 에너지. 열 에너지다. 그때 열은 이동하는 에너지대. 열은 동그라미 이동하는 에너지다. 열평형 요 박스. 열평형이 뭐지? 온도 똑같을 거라고. 자, 교실 안의 온도가 20도란 말이야. 그러면 내 가방도 20도, 내 옷도 20도, 책상도 20도 이렇게 열평형을 이루려고 한다. 이게 바로 열역학 제0법칙이다. 강조하는 건 아니거든. 여기는 강조하는 건 아니고 열역학 제0법칙, 1법칙, 2법칙이 있어. 0법칙은 얘기를 안 하는데 잘 0법칙이 같은 공간에 오랫동안 있어서 온도가 같아진 상태. A와 B의 온도가 같고 B와 C 온도가 같으면 A, C도 온도가 같다. 그게 열역학 제0법칙. 자, 이번에 열기관 네모박스. 이 얘기를 갈 겁니다. 열기관은 열이 일하게 일이 열로 바뀌게 이렇게 물을 거란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여기 이런 거 있었지. 전동기. 뭐가 뭐로 바뀌어?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맞지? 그러면 좀 전에 우리 뭐였다고? 열기관이지. 열기관이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열기관은 열이 일로 바뀌는 걸까? 일이 열로 바뀌는 걸까? 잘 생각해봐. 과학자들은 되게 심플한 거 좋아해. 심지어 글자가 여러 개. 이런 알지? 공변세포. 가나 공변세포라. 기공, 주변, 세포. 6글자가 너무 긴 거야. 좀 줄여줄래? 해서 공변세포가 된 거야. 혹시 너 이런 거 들어봤어? 대륙권 계면. 밑에서부터 땅부터 대륙권, 상층권, 중하권, 열권. 대륙권 올라가다 온도가 쭉 낮아지다가 하다가 다시 높아지네. 이때가 대륙권 계면이거든. 거기 대륙권 이제 끝난대. 대륙권 경계면이다. 지울까? 한자 지운 거야. 그게 대륙권 계면이야. 과학자도 뭘 지우는 일이 있어도 추가해서 미사역으로 쓰지는 않아. 내가 딱 표본이란 거지. 대주수는 좀 적게 썼으면 좋겠다. 안 썼으면 좋겠다. 좀 생략을 해줘. 그럼 열기관은 뭐로 뭐 하겠노? 앞에 게 열, 뒤에 게 딴 거, 일하는 거다. 그럼 열기관은 뭘 뭐로 바꾼다? 일을 열로 바꾼다. 됐나? 전, 동, 기니까. 전, 동, 전기로 운동. 됐나? 그럼 열기관은 뭐로 뭐 한다? 열로 일을 할 거다. 됐나? 자, 우리 고1 때 열기관 본 적이 없었나? 고1 때 열기관 본 적이 너무 옛날 일이라 2달 만에 까마득히 딴 걸 많이 넣어버렸나? 이렇게 봤잖아. 열기관. 왜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 너희 못 봤지? 다음부터 안 그렇게 써야 되면 쓰도록 할게. 이렇게 봤던 거. 고온에서 저온으로. 맞지? 고온의 열원에서 저온의 열원으로. 열이 이동을 할 때. 그때 중간에 일 좀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럼 얘를 갖다 놓고 뭐라 그래? 열기관. 내가 고온 상태에 그랬더니 여기에 열을 공급을 했고, 그러면 저온 쪽으로
열이 이동을 하다가 그중 일하고 남은 거 오더라 이렇게. 사실 뒤에 나오는 거거든. 너무 작게 적었나? 괜찮나? 괜찮아? 그럼 이때 이렇게 하지 않았나? Q1으로 일도 하고 버리는 것도 잠깐만 기다려봐라. Q2로 버리는 것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때 너희들 열 효율을 계산했거든. 열 효율을 계산했는데 효율 계산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 내가 넣었어. 넣었는데 투자했는 거 100% 다 뽑아내면은 그건 계산을 할 필요가 없지. 그럼 효율이란 말이야.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느냐? 공급했는 것 중에서 내가 유용하게 얻은 거 그거 얼마야 이게 효율일 거잖아. 유용한 형태로 된 거. 그러면 공급했는 거 중에 일한 거 얼마인지 한번 얘기해볼까? 이게 열 효율이지. efficiency.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열기관 왜 이걸 계산을 하느냐? 열 가지고 일을 하는데 몽땅 되진 않는 거야. 몽땅 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일을 하더라고. 진짜요? 그럼 일하면 열로 되는 건 몽땅 다 될 수가 있어. 근데 왜? 이게 연력학적 2법칙이거든. 일부러 일일이 막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열을 공급했는데 왜 일을 다 못하죠? 왜 다 못하냐면 자 혹시 내가 계란 프라이 해본 적 있지? 가스레인지 불 켜서 뭐 했어? 계란 익히려고 가스레인지 불 켠 거잖아. 누구 데울 거야? 프라이팬 데워야지. 근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 가스레인지 옆에 부분이 데워져. 맞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버려지는 게 있는 거야. 버려지는 게. 그러니까 몽땅 다 일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버려지는 게 있던데 계산해볼까? 열효율. 연력학 제2법칙이야.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할 때도 연력학 제2법칙. 항상 일부는 쓸모없는 형태로 전환이 일어나더라. 얘라는 거지. 이해됐나? 오케이. 그럼 잠깐 우리 열기관 하다가 봤는데 열기관 잠깐만. 열기관이 뭔지 동그라미. 열을 일로 밑줄. 열을 이용해서 피스톤을 움직여 동력을 얻는다. 이게 뭐냐고? 엔진. 너희는 잘 모르는데 옛날에 쌤 좀 젊을 때 그때 갓그랜저가 짱 폼나는 차였어. 갓그랜저가 뭐 광고에도 옛날에 뭐 난 다음에 그랜저 탈까 이런 거 있었는데 진짜 근데 그때 갓그랜저 옆에 V6가 딱 적혔어. 이게 뭐냐면 6기통 이렇게 돼. 그 뭐냐고 실린더가 있는데 석유 태우잖아. 실린더가 움직여서 그래서 이렇게 동력을 얻는 게 맞아. 근데 그 안에 기체 데우고 동력을 얻고 하는 건데 딴 거 피스톤 4개, 피스톤 6개인 거야. 차가 힘이 좋아. 밟으면 훅 나가고 이런 거라서 6기통 이랬던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열기관 이게 엔진인 거거든. 결국은 엔진. 자 왼쪽에 열기관 종류에 내연기관이 있고 외연기관이 있다. 그래도 지난번에 물 배웠다 하는데 알긴 알아야지. 내연기관이 엄마 아빠 차야. 어떻게 안에서 연소해. 엄마 아빠 차 그리고 저 도로에 다니는 차 아니 막 뭐가 타거든. 근데 타는 게 보여 안 보여? 석유 넣었잖아. 타잖아. 근데 밖에서 안 보이지. 이게 내연기관이야. 안에서 연소를 하고 있구나. 기관의 내부에 연료를 연소시킨다. 가솔린 휘발유 넣는 거, 디젤 경유 넣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외연기관, 특기기관. 예전에 아주 옛날 영화를 딱 보게 되면 기관차, 진짜 자동차 옆에 석탄 넣고 있고 그 옆에 물 끓이고 있고 뿌뿌 하고 나가는 거. 그게 외연기관이라고. 이랬나? 어쨌든 그러면 다시 온다. 큰 2번. 기체가 안에 밀돼 있지? 거기 혹시 얘들아 실린더 보이나? 기체가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바깥쪽에 분명히 압력이 있겠지. 근데 안쪽에서 팽창할 때 쫙쫙쫙 밀리겠지? 책에 있나 없나? W는 P 델타 V 있지. 제가 외워야 될 메인이긴 하지만 우리는 왼쪽 옆에 압력. 압력은 면적분의 1 A분의 F 보이나? 그래 파스칼 할아버지가 얘기했다. 그거 알아야 되는 거냐고? 당연하지. 알아야 되는 거 맞다.
자, 그래서 기체가 하는 일이 다시 본문에 오면 초록색으로 기체가 하는 일 돼 있지. 제일 마지막에 동그라미 2번에 W는 F 델타 L 이렇게 돼 있나? F 델타 L. 그리고 P A 델타 L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P 델타 V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그 밑에 그래프 가면 가로축이 부피고 세로축이 압력이래. PV 둘이 이루는 PV 곱이 1이니까 면적이 1이 될 거다. 이랬습니까? 그럼 얘가 계산 문제는 안 단다. 계산 문제는 안 단다. 특히 학교 내신에서는 그럼 단위 잠깐만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서 이거까지 부피를 변화시킬 거다. 부피 여기 압력 뉴턴 퍼 제곱미터지. 맞지? 부피가 있었지? 부피 단위는 세제곱미터 아닐까? 그럼 두 개 곱하면 뉴턴 퍼 제곱미터에 세제곱미터가 뭐 되노? 뉴턴 미터지. 뉴턴 미터면 줄 단위 아니야? 그러니까 1의 양으로 딱 맞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물리내는 단위 잘 봐야 돼. 단위. 그래서 이걸 제곱 세제곱 확인해 준다는 거. 됐지? 자, 뒤에 가서 문제로 확인할게. 자, 밑에 갑니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 동그라미. 내부 에너지라 그 밑에 문자 U 보이나? 확 담아놨는. 여기 담아놨는 그 대문자 U. 이게 내부 에너지다. 그 옆에 시계 보면 N, EK가 돼 있나? 운동 에너지 평균값. 그게 온도에 비례할 거니까. 그럼 우리 목적이 내부 에너지 이야기할 건데 온도로 표현을 할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친 거야. N, EK, 바. 왜 같을 거거든? 근데 그게 결국은 이 운동에는 평균값이다 온도랑 비례할 거야. 이렇게 비례한다고. 그 기체, 실린더에는 갑자기 개수가 변하겠나? 안 변하겠지. 안 변할 거니까 우리는 최종 목적이 내부 에너지는 온도 따라서 내부 에너지 얘기할 거다. 이렇게. 감 잡았나?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연력학체 1법칙 되는 거야. 우리 연력학체 2법칙이 있지. 맞지? 자, 잠깐만, 연력학체 2법칙은 왼쪽에 있네. (92쪽에) 연력학체 2법칙 나와 있지 않나? 그 핵심은 이거다. 버려지는 게 있다. 열 공부한 거 다 못 쓴다. 뒷페이지 안 되는 거 봐. 94쪽 열기관. 저거 있나? 저게 있을 거라고. 저게 열기관의 고내에서 고열원 이동하는 열량은 양이기 때문에 퀀터티. 그래서 고온에서 열량이 이동을 하고, 그럼 그 열량이 저온으로 이동을 하고, 중간에 일부가 일을 하고. 됐나? 그럼 이게 고온이었을 때 얘는 T1이고, 저온일 때 얘는 T2. 온도에 의해서 열량이 일부가 이동한다. 온도와 열은 다른 거대. 온도는 분전도가 활발한 정도, 또는 뜨겁고 차가운 정도고, 그 이동하는 에너지는 열 에너지, 열량이 될 거다. 이해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는 안 적어도 적을래? 네. 안 적어도 했더니 왜 안 적어요? 이 표정이라서 빨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번호 적어야 되나? 몇 번이지? 6번. 6번 이거는 가장 핵심은 저렇게 길게 적었는데 가장 핵심 뭐냐고. 이거다. 일 전부가 일할 수 없다. 제가 열기관의 일입니다. 내가 열을 공급을 했을 때 내가 공급한 모든 게 일로 바뀔 수가 없다. 항상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부를 하더라. 그리고 버려지는 가장 쓸모없는 형태의 에너지가 열에너지인 거야. 열에너지.
왜 연력학 제1법칙을 안 했거든? 선생님이 제1법칙도 얘기 안 하고 0법칙 얘기하고 2법칙 이야기한다. 2법칙은 쓸모없이 버려지는 게 있다. 전체를 전환할 수 없다. 이게 2법칙이고 드디어 개봉박두 연력학 제1법칙. 몇 쪽이지? 연력학 제1법칙 83쪽에 오른쪽 뭐라 적혀있어요? 연력학 제1법칙이 무슨 에너지와 못 찾았나? 열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의 총량이 보존된다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했지? 그 얼마 전에도 했잖아. 근데 그거는 마찰이 없을 때. 마찰이 있으면 열이 발생하지.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열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언제나 똑같다.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자, 7번에 연력학 제1법칙. 7번에 연력학 제1법칙. 열에너지 더하기 역학적 에너지 합이 일정 총량이 보존. 그러면 얘들 총량이 보존될 건데 열에너지고 역학적 에너지가 열역학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랬나? 열역학 제1법칙이라는 게 역학적 에너지와 열에너지 합이 언제라도 똑같다. 그러면 우리 좀 전에 열기관 열 공급했지? 그랬더니 걔가 이랬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연력학 제1법칙에 나오는 에너지 총량이 보존해 되는데 그럼 얘가 공급한 열량 그래서 어디다가 뭐를 공급을 해요? 기체한테 열을 공급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게? 좀 온도 올라가겠죠? 또 부피도 커지겠죠? 공급해주면 열량으로 온도도 올라갈 것 같고 그럼 기체의 부피도 좀 커질 것 같고 항상 그래가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할 말은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 그래서 이 연력학 과정이 4가지가 있단다. 연력학 과정이. 그러니까 내가 열을 공급을 했지. 공급을 하면 온도가 변하거나 기체가 부피가 변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열을 공급을 할 수 있지만 열을 뺏을 수도 있는 거라. 그럼 어쨌든 간에 열역학 과정이 4가지가 있어. 4가지의 케이스가 있는데 그 4가지 경우 중에 일단 말이나 한번 들어보고 잠시 쉬고 난 데좀 다시 할게. 저거 등온, 등압, 등격. 자, 일단 여기까지 잠시 멈춤. 혹시 등온이란 말은 뭐가 똑같을까? 온도가 유지가 되겠지. 등압은 압력이 유지가 되겠지. 등적은 갑자기 왜? 뭐 있어. 그래서 딴 데를 봐. 등적은 칠판에 있어 지금. 뭐가 일정할까? 너무 멀리 가지 마. 가까이 있어. 저기 뭘까? 아니 멀리 가지 마. 가까이 있어.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 가나 뭐? 아니 가까이 있어. 멀리 가지 마.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있어. 뭐가 일정할까? 뭐가 일정할까? 여기 있네. 부피. 부피가 일정한 경우가 등적인 거야. 지금 잠깐만요. 기체에다가 상상이 안 돼. 그럼 한번 생각해봐.
열가 있는데 온도가 일정하다 하면 말이 되나 그거는? 맞지? 지금 그게 돼요? 돼. 장치를 따로 하는 거야. 장치를. 누가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걸 갖다가 냉장고에 넣는단 말이야. 냉장고에 넣으면 그 온도가 내려가겠지, 그지? 내려갈 거라고. 그럼 다시 다르게 이야기했을 때 혹시 그런 경우도 있거든. 아이스링크장 바닥에 얼음 올리는데, 맞지? 여기서 계속 내가 사람들이 있으면 뜨뜻해져 열기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얼음은 항상 그 온도 유지. 딴 열원을 어떻게 해서 다른 에너지 공급해서 온도를 유지시킨다는 거지. 그러니까 등온 과정도 일어날 수 있고 등 앞 압력을 똑같게 하는 건 너무나도 흔한 일이겠고 등적 과정도 만들 수는 있다는 거지. 등적 과정이 대표적인 예가 자 오늘 밥 먹고 왔지? 엄마가 어디서 밥 했어? 주방에서. 근데 사실 엄마 밥 안 했지? 밥솥이 있잖아. 밥솥. 그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등적 과정인 거야. 갑자기 열 받았지? 밥솥이 커졌나? 그 공간 똑같이 유지가 되는데 뜨거워졌지? 그럼 입자들이 엄청 활발하지만 아니 더 이상 늘어나지만 부피를 잡고 있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잡고 있는데 부피는 똑같은데 열 가니까 압력이 높아지겠지. 일기압이 아니야 그거는. 특히나 압력이 커졌다.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걸 설명하겠다고.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고? 온도, 압력, 부피 있었죠. PV는 NRT. PV는 NRT. 얘네 입자수고 어차피 입자수는 똑같은데 살 거고 밀폐시켜 살 거니까 상수도 빼고 압력이 부피가 온도가 똑같아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하나는 그럼 할 게 없잖아요. 단열. 그럼 단열의 뜻이 뭐야? 열 안 준 거지. 근데 너무 웃기지 않나? 열역학 과정 열 안 줬는 걸 왜? 자, 혹시 너 구름 생길 때 기억나? 갑자기 지가 원하는지 안 하는데 공기가 확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이유로 공기가 상승을 쫙 하면 압력이 낮아져서 부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떨어지고 열, 역학, 에너지 합은 보존될 건데 변화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열역학 과정이 몇 가지? 4가지.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열역학 과정이 4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지. 4가지 등, 온, 등, 앞, 등적, 단열. 자, 이 부분을 애들이 머리로 많이 푸는데 금물 안 돼. 머리로 풀면 안 되고 식으로 풀어야 되거든. 자, 일단 열역학 제1법칙이 뭐라고? 에너지 총량이 보존. 무슨 에너지 총량?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의 총량이 보존이지. 그러면 내가 열을 공급해주면 그 기체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온도가 증가하거나 부피가 증가하거나 등등이 변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공급한 열로 뭘 했냐면 일을 한다. 역학적 에너지 변화. 온도가 변한다. 내부 에너지가 변한다. 열 에너지가 변한다. 그래서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과정이 있을 거다. 자, 지금 쓰지 마래. 자, 열역학 과정이라고 하는 게 4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4가지 과정에 있어서 공급한 열량이 어떻게 내부 에너지가 변화하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거나 아니면 P 델타 V 일이 변했지. 역학적 에너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다. 됐나? 그러면 자 일단 우리는 그래프와 공식을 함께 적용을 해줘야 될 거라. 자,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일단 등온 과정이라고 이야기할게요. 등온. 지금 어떻게 하면 등온이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린더 안에 기체가 들어있는데 기체에 이렇게 있고 바깥쪽에서 압력이 가해지고 있어. 어떻게? 대기압이 작동하고 있겠지. 됐나?
그런데 이쪽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끔 된 장치하고 접촉에 있을 거다. 됐나? 그러면 내가 열을 가하더라도 얘가 30도에서 접촉하게 돼 있으면 온도는 유지를 하되 다른 변화가 생기게끔 뭐 이런 과정으로 얘기가 될 거거든. 또 내가 열 가했는데 온도가 똑같이 유지가 되면 부피라도 변해야 되겠지. 자,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라고 그러는데 내가 분명히 열량을 공급을 했는데 온도가 안 변한대. 그럼 내부 에너지 U가 변화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그게 몽땅 P 델타 V, 기체가 일을 하는데 몽땅 다 쓸 거다. 공급의 에너지가 몽땅 일을 하는 데 썼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됐나? 자, 두 번째, 등온 말고 등압 과정입니다. 등압. 그러면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바깥쪽에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Q를 공급을 했다는 거지. 이게 가장 스탠다드 형태. 가장 스탠다드. 가만히 내두는 거야. 아예 어떤 장치도 없이. 그러면 우리가 풍선 들고 있었던 거 그거 따끈따끈한데 들고 가면 풍선이 빵빵해지고 그리고 터질 수도 있다. 그 옛날에 한동안 있잖아. 길거리에 특히 휴대폰 가게 앞에 뺑 들어가면서 풍선 있었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여름에 되게 더운 날 같으면 터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 햇빛 쨍 받으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바로 등압 과정이지. 대기압이 작용하는 상황에 열이 공급이 되었다. 그럼 이 경우에는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그거 열 공급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온도가 올라갈 거고 일부는 부피가 변하는 과정으로 쓰였다. 그러나 물론 이게 100이면 나눠 가져서 100이 될 거라고. 됐지? 세 번째, 등압 말고 무슨 과정이 있다 그랬지? 등적 과정이 있다 그랬나? 등적 과정. 그럼 얘는 실린더가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아예 고정장치를 꽉 갖다 박아버린 거야. 고정장치를. 박으면 열을 가했지? 열을 가했지만 이 열로 자,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부피 변화 자체가 0입니다. 공급한 열량이 몽땅 다 내부 에너지 변화에 쓰였다. 됐습니까? 그러면 네 번째 무슨 과정이다? 단열 과정이다. 단열 과정. 단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보온도시락 이런 것처럼 밖으로 안으로 열이 빠져나가게끔 들어오게끔 못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 단열 과정인데 갑자기 부피를 변화시키거나 열을 출입을 없는데 피스톤 이렇게 있다가 얘를 갖다 확 잡아 당기는 장치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 기체가 어떻게 되냐는 거지. 잡아 당기면 이 기체가 단열 상태, 열의 출입이 없는 잡아 당겨서 부피가 늘어나면 그럼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니까 열 공급이 없었어. 그럼 내부 에너지가 부피가 늘어났으면 내부 에너지는 낮아졌겠지. 풍선 부풀면 공기 부풀면 하늘에 가면 온도 떨어지는 것처럼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증가했다. 열 에너지는 감소했다. 그럼 반대로 얘가 부피가 줄어들었다. 온도는 오히려 올라간다. 내부 에너지가 커진다. 라고 될걸.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등온, 등적 쫙 다 할 때 여기가 V, P 그래프라면 온도가 일정한 그래프 하나 남았다. 그러면 이 과정 열 공급했지. 열 공급하면 여기 있던 점이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세모로 변해갈 거라고. 열을 공급을 하면 델타 V. 그치, 델타 V가 생겼네. 부피가 변했네. 변했고 그만큼이 아래쪽 면적이 2의 양으로 되겠다. 됐지? 그럼 압력은 커질까 작아질까? 그래프를 봐야 하다. 등압 과정인데 등온 과정인데 모든 과정을 자 그래프를 하나 딱 하면 여기다가 등온 과정인데 부피가 늘었다. 압력이 감소. 세로값이 압력이니까.
항상 관건은 압력이야. 관건은 압력이야. 그래서 분명히 이 과정 등온 과정인데 Q 열 공급을 하고 나면 그러면 얘가 0. 그 다음에 부피가 늘었는 거 맞지? 늘었는 건 맞는데 그래프 상으로 확인한다고. 분명히 등온 과정에 열량을 공급을 했더니 기체의 압력이 감소했대. 부피가 늘면서 압력이 감소한 거야. 얘가 관건이라고. 그 그래프를 안 보면 얘를 틀려. 됐습니까? 그래프 어떻게 보냐고 내가 그려서 봐야 돼. 문제 나오면 그려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됐나? 그럼 등압 과정은 자, 등압 과정은 V, P 얘가 기본 스타일이야. 근데 학교에서는 이걸 갖다 다시 변형을 해서 낼 거야. 왜 PV 내날 테지? 가로축, 세로축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낼 거란 거지. 그러면 얘가 등압이 되기 위해서는 잠깐만 있으면 이건 등온이잖아요. 그래프 2개 그려야지. 온도가 높을 때 그래프 이렇게 된다 그랬지. 온도가 낮을 때 밑으로 쑥 꺼졌다 그랬다. 위에 높아지면 조금 더 펴진다. 그러면 흰색보다는 빨간색이 좀 더 온도가 높은 건 맞다. 등압 과정이다. 세로값이 압력이기 때문에 압력이 일정한 상황으로 여기에서 온도를 높여서 이 상황이 됐다. 됐습니까? 온도만 높아졌을 줄 알았는데 부피값도 커졌네. 됐나? 그러니까 등압 과정은 내가 열을 공급을 했더니 온도도 높은 온도로 얘보다 얘가 더 높은 온도 맞잖아. 변해갖고 부피도 델타 V 플러스로 늘어난 거 맞나? 여기서 동그라미에 썼으면 세모로 간다 했으니까 이렇게 부피가 늘어난 거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등압은 둘 다 뿔뿔. 등압 플러스면 뿔뿔. 오케이. 그래서 그러네. 등압이면 열을 가해있는데 부피도 커지고. 등적. 그럼 이거 같은 경우도 그래프. 등온만 그래프 하는 거야. 등온만 그래프 하나. 그러면 얘들이 똑같이 곡선 두 개에 가로축이 V, 세로축이 P. 자, 속력할 때하고 달리 부피는 대문자 V로 빡 해야 되는 거고, 얘는 등적이니까 부피 값이 일정하다. 그게 동그라미에서 세모 쪽으로 왜? 열을 공급했는 경우라니까. 플러스니까 내부 에너지는 좀 커질 거다. 내부 에너지가 커질 때 온도 높아졌을 때 압력 자체도 커진다. 하지만 우리가 P 델타 V제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가 한 일이거든. 압력 자체는 변하지. 근데 델타 P라고 한 적이 있어 없어? 델타 P가 아니야. P 값은 변해도 어쨌든 델타 V가 처음 나중 똑같잖아. 델타 V가 없으니까 얘는 0이란 거지. 이랬습니까? 오케이. 그럼 단열 과정은 당장하지 그지? 도대체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냐고. P, V 뒤에 좀 가야지 이해가 됨. 단열 과정은 이렇게 그럼 구름 생성될 때 단열 굉장히 쓰면 자선 변경이라고 한다. 그럼 이쪽에 있다가 위로 가거나 위에 있다가 내려가거나 온도가 낮았다가 온도가 높아질 거다. 어떻게 하면 온도가 높아질까? 부피가 커질 때 작아질 때, 부피가 작아질 때 갑자기 확 눌리면서. 그러면 가한 열은 없었지만 아까 봤을 때 델타 V가 음수일 때 델타 U는 플러스인 거야. 합이 0이어야 될 거니까. 그러면 부피가 작아질 때 여기에서 이쪽으로 부피가 작아질 때 온도가 올라간다. 여기에서 세모 쪽으로 변하게 될 거다. 이랬습니까? 오케이. 얘들은 한꺼번에 4개가 비교가 돼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한 번만 적고 난 뒤에 얘기를 할게. 혹시 자리가 없는 사람 아마 어중간하게 자리가 나오면 그치 뒷페이지에 넘겨서 쫙 적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야 동시에 비교가 되겠지. 우리가 포커스에서 봐야 되는 게 등온이야.
온도가 일정할 거니까 곡선이 하나밖에 없었었고, 그 확실한 건 온도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치, 그래프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열을 공급했거든. 열 공급하니까 당연하게 부피가 증가하겠지.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PV는 nRT 되는 거잖아. 맞지? 온도 똑같고 상수 똑같고 분자계수 그대로 있으면 PV가 역수제. 부피 커졌으니까 압력은 작아지는 게 당연하지. 어쨌든 여기 압력 작아진 데는 엄청 잘 틀렸다는 거. 됐나? 그리고 등압 과정은 온도도 압력도 다 뿔뿔뿔 또는 열을 빼앗아 가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랬나? 오케이. 그럼 등적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부피가 일정하다는 거. 용어상으로. 그 다음에 단열은 외부와 출입하는 열이 없는 거야. 외부와 출입하는 열이 없다. 자, 갔다 오면서도 또다시 책을 안 갖고 왔음. 아까 보던 그 책 그대로 보도록 할게. 자, 일단 오른쪽 옆에 플러스라네. 별건 없어. Q가 양이. 그럼 내가 기체에 열을 공급했다는 얘기거든. 기체가 열흡수. 이게 부호가 중요해. 83쪽에 얘 별표야. 이 표 별표야. Q가 양수다. 내가 열을 공급을 했다. 기체가 열을 흡수했다. 기체가 열을 흡수. 하나만 외워. 그 다음 델타 U는 내부에는 증가. 이건 별거 어려운 게 없지. 마지막에 W가 양수다. 일을 한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W가 양수다. 델타 V가 양수다. P 델타 V니까 부피가 커졌다. 기체가 밀었다. 일을 한다. 이랬나? 그렇게 될 거고, 그 밑에 거 부피가 일정하다. 등적. 압력이 일정하다. 등압. 이런 거 있지? 압력이 일정한 거 아니라 제일 밑에 여기다 좀 적어줘. 뿔뿔뿔. 플러스 마이너스. 등압 과정은 특히 얘들 다 플러스거나 다 마이너스야. 동시에. 됐습니까? 그래서 공식으로 풀고 그래프로 풀어야 된다. 그 뒤에 가서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 있다. 그럼 여기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 여기 한 번만 PV는 nRT 적어주시고 그래프. 그럼 온도가 일정할 거고 상수 R 일정할 거니까 얘들 곱이 일정하지. 부피 커지면 압력 작아지겠지. 부피가 커지면 압력 작아지겠지. 그리고 이게 열, 역학 과정이 4가지가 있는데, 자, 혹시 얘가 그 밑에 학생들이 많이 속는 게 뭐냐면 단열된 실린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단열 과정이 아니야.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단열된 실린더에 내가 열을 가했다. 단열이 아닌 거야. 내가 외부에서 가하는 열이 없는 게 단열인 거야. 이러겠나? 단열된 실린더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가하면 그 통 안에서 모두 다 쓰였다. 내가 가스레인지 가야 되는데 밖에 주변 데웠지. 그런 일은 없다. 이 얘기를 단열된 실린더란 말을 쓸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자 여기 거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뭐 구름 생성 이렇게 있는데 자 심화 열기관의 원리 이렇게 돼 있나? 열기관의 원리. 아까 쓴 열기관이 뭐라고 했지? 엔진. 자동차 엔진 같은 거. 열기관의 원리인데 이런 가로축이 뭐고 세로축이 뭐고 가로축이 부피 세로축이 압력. 됐지? 근데 거기 지금 곡선이 2개가 있지. 곡선이 이렇게 2개가 있단 말이야. 확실한 건 밑에 거보다 위에가 온도가 높아졌고. 자, 요거 스털링 엔진 네모 박스. 스털링 엔진. 나중에 뭐 카르노 기관 이런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털링 엔진. 자, 시험 문제 응용돼서 나오는 건데 이런 열기관은 열을 가해 팽창한 공기로 바퀴를 돌리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기체한테 열을 가하면 기체가 부피 팽창하면서 뭐 과학들이 복잡하게 왜 너 증기기관차 보면 바퀴가 막 축축축축 매달려서 돌아가지 맞물려서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해놨다고. 이랬나? 그렇게 됐는데 남은 열을 방출한다. 남은 열을 방출 밑줄. 그러니까 이건 뜻이 뭐냐면 혹시 얘들아 너희들 가나 다라가 문제. 그래프에서 가나 다라 보이나? 각 점들 거기 여기서부터 가지. 가, 나, 다, 라 이렇게. 누가 한번 들어봐. 가나 과정. 가나 과정.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가나 과정. 여기서 봐도 가에서 나들 온도 올라가잖아. 피부에 내날 타면 일정한 온도에서 얘들 더 높은 온도 올라갔지?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 열 공급이라 돼 있지 않나? 열 공급. 그러면 열 공급 Q 값이 양수의 진지. 이거 얘들아 나다 보이나? 등온이지. 얘도 부피 늘어나지. 부피 늘어났지? 그치? 근데 이거는 부피 늘어났는데 이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이랬다라고 할 거다. 자, 그 문장이 봐봐. 너희들한테 일단 가나 기체 열이 공급 온도가 높아질 거고 등적 가열 이렇게 했지. 엔진 내부에 공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일정한 부피가 있었고 그게 그대로 있는데 온도가 확 올라갔을 거다. 두 번째 온도 올라갔으니까 이제 나다.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기체가 팽창하면서 피스톤을 쫙 미는 거다. 이랬나? S. 세 번째 다라. 이제 밀었었지? 그리고 난 이제 열을 방출을 해. 온도가 다시 떨어지는 거다. 이때 열을 방출. 됐습니까? 그림을 봤을 때 이거 열 흡수겠나 방출이겠나? 당연히 이렇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열 방출 아니겠나? 등적이라도. 그러니까 아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라, 가. 온도가 일정한데 기체가 압축되면서 외부에서 일을 받는다. 일을 받는다. 그래서 저절로 또다시 피스톤 줄어들었다. 데워지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압축 팽창 계속 일어난다. 지금 현재 엄마 아빠 자동차가 전기차가 아니라면 얘들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 이랬어? 그럼 이게 문제로 우회될지 참 궁금하지, 그지?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일단 뒤로 잠깐만 대표 자료 1번, 2번을 잠깐만 보자. 86쪽에 대표 자료 1번 간 실린더 안의 기체에 서서히 Q를 가했더니 끊고 부피가 팽창 밑줄. 그리고 외부 압력은 일정 네모 박스. 외부 압력이 일정했단 말이 무슨 과정? 연력학 중에서 외부 압력 일정. 그렇지. 등압 과정인 거야. 등압 과정이다. 그래서 거기 실린더가 있었었고 여기에다가 Q를 공급했다. 잠깐만. 등압이면은 뭐라 그랬지? 공식.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내부 에너지 변화가 플러스고 그리고 P 델타 V. 부피 변화가 플러스가 될 거다. 열을 공급했더니 이랬습니까? 아까 쌤이 Q가 플러스면 열을 흡수했지. 기체가 열을 흡수. 되나? 기체가 열을 흡수. 다른 말로 기체의 열을 공급. 기체의 열을 공급.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지. 기체가 열을 공급을 했다. 기체가 열을 흡수했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셋째 줄 끝에. 그럼 나는 피스톤 압력과 부피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부피 변화를 나타냈다 했는데 가로축이 V가 적어주시고 세로축이 P 압력이고 그럼 우린 생각하는 게 무슨 과정이지? 등압, 등적, 등온, 단열 중에서
등압이다. 그치, 등압. 그럼 등압인데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P 델타 V가 맞지? P 델타 V. 나 2번이 궁금해. 기체가 외부의 하한 1 밑줄. 기체가 외부의 하한 1. 어떻게 한다고? W는 P 델타 V. 그럼 얘가 압력이 지금 얼마래? 압력이 불러줘. 얼마? 1 곱하기 10의 5제곱, 그치? 1 곱하기 10의 5제곱 뉴턴 퍼 제곱미터. 됐나? 오케이? 그 다음에 가로에 부피를 봐야 돼. 부피가 얼마? 0.084 세제곱미터잖아. 그치? 곱하기 0.084 세제곱미터. 그러면 얘랑 숫자 계산을 해서 공 5개 붙여야 되지. 뒤로 5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8,400 뉴턴 날리면 미터지. 줄. 이랬습니까? 그래서 열을 공급했더니 이만큼 일을 했대. 이렇게 된 거지. 됐나? 자, 계산을 할 수 있게끔 단위에서 세로 축에 10의 5제곱 있었다 하면 또 써먹어줘야 되고, 단위가 혹시 제곱미터가 아니라 뭐 제곱센티미터 등등등이면 변환이 필요할 때도 있고. 됐지? 그러면 혹시 5번에 이 기체 가한열이 5kcal 밑줄 쫙.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이렇게 했나? 아까 등압에 대한 공식이 뭐라고 했지? 등압은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라고 했지? 얼마 공급했다고? 5kcal? 잠깐만. P 델타 V는 8,400줄인데 단위가 맞아 안 맞아? 이래갖고 안 되지. 그러면 단위 일치시켜줘야 되지. 그 밑에 나와 있겠네. 그럼 뭐로 할까? 물었는 게 줄로 물었다. 그럼 얘들도 줄로 고쳐야 되겠네. 얘는 얼마 곱하기 얼마? 4,200 곱하기 5제. 그치. 얘는 4,200 곱하기 5였고 얘는 4,200 곱하기 2겠네. 됐나? 그럼 얘는 4,200 곱하기 3이겠네. 이제 내가 값을 모르겠다. 대표자료 2번. 대표자료 2번에 자, 연료각 과정인데 가나 실린더에 들어있는 같은 양의 이상기체 각각 부피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 각각 부피 압력을 일정 밑줄. 혹시 그림 보여? 왼쪽에 고정장치 있나? 피스톤 고정기 됐습니까? 그러면 왼쪽에 게 무슨 과정이게? 피스톤 고정기 있다네. 등적이지. 그치. 가에 등적. 등적거. 오른쪽으로 뭐게? 오른쪽 그러면 등압이겠네. 등압. 과정이었다. 일정을 유지하면서 열을 가하는 모습이다. 자, 그럼 첫 번째 같은 양의 이상기체가 있었고 기체에다 열을 공급을 할 거다. 됐지? 자, 일단 쌤 궁금한 거는 이렇게 하고 싶어. 같은 양의 열을 가하는 거 맞나? 같은 양의 열을 2번 문제에서 같은 열을 가했을 때 밑줄 쫙. 2번에 같은 열을 가했을 때. 자, 쌤 이렇게 넣을게.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인데 가는 등적의 과정이고 나는 등압의 과정인 거야. 그럼 동일한 열을 가했다면 얘들 합했는 거랑 얘들 합했는 거랑 두개가 같아야 되겠지. 근데 위에 거 무슨 과정? 등적 과정인가? 그럼 이 과정 P 델타 V가 0이 되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가했는 열이 모두 내부 에너지 변화에 사용되겠지. 됐습니까? 모두 내부 에너지 변화. 만약 이게 x 값이라면 이 밑에 거는 합이 x가 되겠지. 됐지? 이게 왜? 두 개가 공급한 열량이 이렇게 돼. 얘가 x고 0이면 이 전체 가한 열 자체가 x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건 x보다 클까 작을까? 둘 다 플러스 돼야 되지. x보다 좀 작을 거고. 맞지? 그리고 x보다 좀 작고 이 합이 x가 돼야 되지. 그럼 이쪽에 게 어쨌든 합은 x로 둘 다 합은 x다. 근데 궁금한 건 이건 거지. 온도가 같을까 안 같을까? 같지 않겠지. 내부에는 변화가 등적이 더 크니까. 빨리 해야 되나? 자, 다시 여기 10이었다. 이게 10이고 0이다. 이 값은 두 개 합해서 10 돼야 될 거니까 위에 거보단 작을 거다. 이랬지? 그래서 그게 2번 문제잖아. 같은 열을 가했을 때 물리량이 가에서가 동그라미, 큰 값 동그라미. 가에서가 큰 값. 아, 이게 눈으로 생각보다 잘 안 되는데 첫 번째 압력은 등압 말고 등적은 이거지. 동그라미 세모. 압력 커져 안 커져? 커지지. 그 처음에 상황이 똑같았으면 등압은 압력 처음에 출발은 같았다. 맞지? 처음에 같았는데 얘들은 여기서부터 등적이 위로 올랐다. 나가 압력이 커지나? 가가 커지나? 가가 커지겠지. 이 그래프와 가 그래프니까 등적이니까. 맞았나? 두 번째, 기체의 온도는 얘가 되겠지. 기체 온도는 똑같은 합이 x라도 얘는 몽땅 x는 얘가 다 쓰고 얘는 나눠 가져서 x가 되겠지. 맞았나? 그럼 온도 변화 누가 더 커? 위에 게 더 크지? 얘가 온도 더 많이 올라가겠지. 박드나? 이렇게 푸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누가 온도가 높을까 이거 아니라고. 세 번째, 기체의 내부 에너지. 니은이나 디귿이나 같은 얘기 아닐까? 온도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 내부 에너지 그만큼 크다는 얘기지. 그렇지. 디귿, 기체가 피스톤에 한 일, 과연 등적인데 일을 하기는 했겠나? 안 했지. 일을 했으면 부피 변화가 생길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럼 누가 더 커? 나가 얘는 더 커지겠죠. 예스. 가능하나?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궁금한 게 혹시 뒷페이지에 가서 내가 8번이 되게 궁금하거든. 8번이 일정량의 기체가 상태가 변하는 동안 그게 열역학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일정한 이상 기체의 상태가 변하는 동안 기체의 부피와 절대 온도를 나타낸다. B와 C의 압력은 일정하다. 이렇게 돼 있죠. 혹시 얘들아 AC 과정은 뭐라고 하면 좋겠노? 등온, 등압, 단열, 등적 중에서 등적 세로 축의 부피니까 AC 과정 부피가 변하지 않았지. 등적이 맞겠지. 그럼 BC 과정은 어떻게 한 거야? 과정 어떻게 한 거야? 온도도 들고 부피도 들고.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인데 그래프로 봤을 때 가로축이 T, 세로축이 V. 그러면서 1, 2, 1, 2, 1, 2, 1, 2. 그러면 이 상황이 있다가 얘도 2배, 얘도 2배, 이 상황으로 되었다. 자,
우리한테 나오는 게 T와 V제. 그럼 사실 이렇게 나오면 PV는 NRT. 어차피 일정량의 기체가 있을 거고 PV는 NRT에도 사실 NR은 거의 필요가 없어. PV는 T에 비례한다. 그럼 V가 있고 T가 있거든. 제시가 된 거는 한쪽 변으로 해야지. T와 V가 제시돼 있으면 제시된 건 한쪽 변으로 다 몰아야지. 그 뭐 보내봐? V분의 T. 얘 값이 뭐라고? P가 되겠지. 그럼 V분의 T? 여기는 V분의 T. 여기 V분의 2분의 T 2. 그럼 V분의 T, V분의 T 똑같나? 그럼 다른 말로 압력이 똑같네. 등압. 오케이. 그럼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다 PV는 할 텐데 정말 필요한 건 사실은 PV가 T에 비례한다. 그리고 여기에 온도와 부피가 돼 있단 말이야. 네 압력 구해야 될 걸 이라는 명령어다. 압력 구해라. 이렇게. 됐나? 그러면 그래프는 항상 나오면 가로축이 뭔지 세로축이 뭔지 확인을 하고 그 성분들이 들어간 공식을 떠올려야 된다. 떠올리고 얘를 변형을 해서 내한테 뭘 물을까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선지 봐야지. 일단 기억해. 내부 에너지 증가량 AC, BC 과정이 같을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잠깐만. 내부 에너지 변화량 기억. 얘는 뭐로 확인할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는 그럼 U가 아까 뭐였지? 는 N EK바. 내부 에너지는 U는 분자 수 곱하기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평균 곱하기 분자 개수하면 에너지 합인 거야. 그게 가지고 있는 전체 내부 에너지가 되겠지. 그럼 비례한다 어디에? N 입자수 곱하기 절대 온도. 됐습니까? 오늘 이렇게 저렇게 나왔던 공식들이 다 써먹힐 거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기억에 내부 에너지 증가량을 물었잖아요. 한마디로 내부 에너지 증가량. 누구 증가량? 온도 증가량. 그러면 지금이라 A에서 C 되나? A에서 C 되나? B에서 C 되나? 내부 에너지 온도는 어때? 똑같다 아니야? 똑같은 거야. 됐나? 이렇게 풀어야 될 거라고. 그럼 두 번째, 기체가 외부에 한일은 어떻게 하지? 한일은 P 델타 V지. 맞지? P 델타 V라고. 그러면 잠깐만, AC는 델타 V가 있긴 하나? 없지. BC는 부피가 늘어나기라도 했지. AC는 증가한 적도 없어. 됐나? 응. 그럼 O야 X야? X. 그치? 그럼 디귿에 열에너지 흡수량은 AC, BC 어떨까? AC, BC 열에너지 흡수. AC는 무슨 과정? 등적. 얘는 등압. 잠깐만.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등적. 변화. 온도 변화. 같다 이거. 얘는 등적은 0 아니야. 등압은 뿔뿔 뿌리거나 마마마 된다 그랬지. 그럼 누가 더 클까? 왜 물었노? 열에너지 흡수. 그럼 얘들이 더 많은 걸까? 위에 건 이게 플러스 X였다면 얘는 플러스 X 똑같이 있겠지. 근데 0이고 플러스 Y고. 말 됐나? yes. 자,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은 오류를 범하는데 연력학 과정을 두고 머리를 풀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거다. 공식을 푸는 게 오류가 적고 빠를 거다.
됐나? 공식을 써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했는 공식이 일단은 가장 처음에 쓴 PV인 NRT 때 PV인 NRT고 그 PV인 NRT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기인했고 기체에다가 열을 가하거나 그 열이 일을 하거나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되었다. 됐나? 그래서 압력이 일정한 경우 등압 과정은 열을 가하면 부피도 변하고 내부 에너지도 변한다. 그리고 등적인 경우로 고정시켜서 놔두는 경우가 있다. 그럼 부피 변화가 없을 거니까 가한 열이 모두 다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될 거다. 등등등. 그러니까 쌤 했는 딱 공식 PV인 NRT. 그것 때문에 그래프 그리고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연력학제 1법칙. 요거밖에 한 적이 없어요. 됐습니까? 모든 게 이렇게 귀결이 될 거니까 요걸 두고 연습하면서 문제 풀기. 오케이. 수고했습니다.